미래통합당이 공천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재고를 요청한 데 이어서 선대위원장 영입이 유력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공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오늘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공관위 해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저는 오늘부로 공관위원장직을 사직키로 했습니다. 우리 공관위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뜻을 다 받들지도 못하고 거두어들이지도 못하고 때로는 판단에 실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나는 불과 며칠 전에 일주일 후면은 내 얼굴 보기 힘들 거라 했는데 일주일을 못 갔네요. 한 이틀 만에 여러분하고 이제 작별의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영호 공관위원장 사퇴했습니다. 모든 화살을 나한테 쏘더라. 논란이 됐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짚어보지요. 홍준표 전 대표 그동안 정말 많이 부딪혔는데 공관위원 다 사퇴해야 된다.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공격한 것은 그동안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뿐만 아니라 선대위원장 영입이 유력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 있는 공천들이 많다. 이 부분 정리 안 되면 나 못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었고 결정적인 게 하나 또 나오니까 일단 사퇴를 했는데요.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 전부 다 다시 해산하고 새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황교안 대표 약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공천관리위원 손대면 다 물러나겠다. 이석연 공관위원장, 부위원장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데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죠. 최경철이 관련된 녹취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이런 불의와 불공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홍준표 답지 못하다. 난 평생 그래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의와 불공정에 대해서 내가 굴복할 수는 없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당선돼서 당으로 바로 복귀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못된 협잡 공천에 관여한 사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돌아가서 용서치 않을 겁니다. 어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황교안 대표의 말 한마디에 반나절 만에 민경욱 의원을 컷오프한 공천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자기 측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을 도로 친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김영호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잘못된 결정에 맞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경선 참여 여부를 포함해서 모든 결정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고민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지난 시간 동안 그분들께 들은 이야기 그리고 공관위에 이런 있을 수 없는 결정 번복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좀 감정이 격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최경철 의원. 네. 결정타가 강남병에 후보를 했던 김미균 취지원 대표? 그럼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 거죠. 예. 그전에 도화선들은 많이 있었고. 여기는 왜 문제가 된 겁니까? 그분은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가시려고 애초부터 마음을 먹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구체적인 좀 협의도 좀 있었고 그리고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그러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공심위원들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강남에다가 꽂을 수 있느냐?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 한국당의 이념과 정체성, 미래통합당의 정체성과 맞는 것이냐에 결국에는 당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방아쇠가 당겨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김미균 대표는 김영호 위원장과 무슨 관련이 좀 있는 사람입니까? 뭐 관련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예. 김영호 위원장 말씀으로는 관련이 없고 예. 아주 훌륭한 원석이다. 다듬으면 좋은 인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셔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그리고 김영호 위원장 체제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는요. 미래통합당이 보수 정당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뭐 이회창 총재 이러한 강력한 보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영호 위원장이나 황교안 대표는 강력한 보수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전략공천, 단수공천을 많이 꽂으면 무조건 불협화음이 커집니다. 민주당이 텃밭이 광주 전남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소병철 전 고검장 1명 단수공천했습니다. 나머지 전부 경선 붙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와는 다른 겁니다. 이제 정당이 민주화되고 하니까 경선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관위는 그 점을 간과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장, 당신이 박근혜요? 이렇게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 때 공천 이항구 위원장 내세워서 완전히 자의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통했던 이유는 뭡니까? 박근혜의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영호 위원장이나 황 대표께서는 그만한 카리스마가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서 공천의 결말을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대구 경북 공천 52%가 단수 공천이었습니다. 경선을 대부분 붙였어야 되는데 예. 훨씬 많은 비율을 그렇게 단수 공천을 해버리면 반발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나 명분적인 측면에서나 김영호 위원장이 처음에 잘하실 것 같았는데 굉장히 큰 실패를 하셨다. 예. 이제 권위를 잃어버렸다. 굉장히 이번 공천에서는 큰 실점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재형 교수 계속 본인은 뭐 다른 정치적 욕심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사천 논란이 계속 나왔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저도 뭐 김용호 위원장이 아마 뭐 지금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예. 분이고 또 사실 공식적으로 정계를 은퇴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정치적인 야욕이나 야심 때문에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제 일부 공천 인사들 중에서 김용호 위원장하고 사적 인연이 있는 그러한 그 고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앞서 이야기했던 김미균인가요? 예. 그분은 오늘 뭐 보도를 보니까 사실 공관위에서 그러니까 김용호 위원장은 조금 떨떠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관위 내에서도 아마 김미균 씨가 이 지금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거둬들인 걸 알았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아마 그 김세연 의원,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김세연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벤처를 하는 젊은 층이고 뭐 그 정도 거기 하가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정도 포용력도 없느냐, 예. 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공관위의 다수의 찬성을 받아서 아마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 이 김용호 위원장이 나름대로 뭔가 좀 하나 진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치고 싶었는데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생각입니다. 제가 판넬을 뭐라고 썼냐면요. 김종인은 자르고 예. 김용호는 술탄이 되다가 말았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김종인 지금 뭐 황교안 대표가 지금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모시려고 하잖아요. 예. 그때 김종인 씨가 4년 전에 민주당 공천할 때 왜 자르라고 불렸냐면 예. 당연히 공관위원장이 아닙니다. 비상대책위 대표입니다. 정당의 네, 대표입니다. 네. 본인이 공천하고 본인이 도장을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하고 나면 누가 흔들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에 반해서 김용호 위원장은 공관위원장이고 이 마지막 추인은 당대표 최고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상당히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술탄이라는 말을 썼느냐. 그 책을 썼죠. 예, 술탄과 향제라는 예. 책을 썼죠.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요. 거기 보면 메어메드 2세가 놓아요. 그분이 앉아있으니까 이 지금 비잔티움 제국을 몰락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때 메어메드 2세가 상당히 비상한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해전에 약하니까 이 사람들이 언덕 위에다가 그 배를 끄집고 넘어가서 그러니까 언덕을 60m 언덕을 넘어가서 공성을 해서 결국 무너뜨리거든요. 저는 이번에 김용호 위원장이 왜 술탄 메어메드 같은 그런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지만 마지막 가서 그런 좀 나름대로의 비상한 생각을 예. 하지 못했을까라는 이 좀 아쉬움이 드네요. 본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보수 재건의 마지막 도장을 못 찍고 놓으신 것 같아서. 예. 그런데 단순히 지금 공천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김영호 위원장이
사퇴를 했을까? 거기에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는 변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관련된 녹취 잠깐 들어볼까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해 깊이 알고 있습니다. 국회 우정활동을 통하여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신명을 바쳐 이 새로운 도전에 임하겠다고 엄숙히 약속합니다. 비례대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후보로 도전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지역구에 나가서 주민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공관위하고 선대위는 전혀 별개의 어떤 조직체고 우리 공관위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공천 절차를 진행해서 완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공천권을 선대위원장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달라고 하는 건 조금. 네.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하려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공천 잘못된 것 정리 안 되면은 나 맡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강남의 최홍 공천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태영호 공사 이 공천은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이건 국가적인 망신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강남에 무슨 뿌리가 있냐. 가려면 비례로 돌렸어야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관위가 거절을 했고 태영호 공사 발끈했죠. 어떻게 선대위원장을 하기로 한 사람이 등에 칼을 꽂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심재철 원내대표도 거들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혁신공천의 일환이었는데 그러면서 김종인 선대위원장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하는데 원내대표가 사과하라고까지 얘기하고 혹시 윤기찬 위원장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 모시는 것 가지고 조금 이견이 있는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그 하마평에 오르는 분이 예. 선대위원장이 그 해당 후보자들 많이 당선시키는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후보자로 현재 공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선대위원장 직책하고 상당히 안 맞죠. 예. 그래서 비공개로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건 몰라도 그걸 넘어서 공개적으로 의사표현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 같아요. 예.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에 그러면 김종인 카드가 혹시 김영호 공관위원장 사퇴와 관련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는 사실은 기존에는 크게 어필을 했을 수 있었던 그 카드인 것이 상당히 애매한 위치를 갖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우파 정당 측에서 보면은 다소 좌측에 계신 분으로 보이고 예. 행보가 그래 왔으니까 예. 경제민주화를 예. 주창하시고 또 좌파 쪽 정당에서 보면은 또 우파 쪽에 계시는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해당 정당 입장에서는 그분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게 되면 상당히 중립적, 예. 그 약간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국민 대다수를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적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당이 통치를 통해서 많이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이 예전보다는 훌륭한 분이시지만 예전보다는 어떤 정책적 어떤 그 이념적 지표 메시지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공관위원장하고 갈등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위원장의 공개 발언이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예. 공관위원장도 사실 책임감 있이 행동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뭐 반문재인 연대를 통해서 이번에 상당히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예. 끝까지 가셨어야 되죠. 중간에 사퇴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 더군다나 저분이 처음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 황교안 대표한테 국민공천 배심원단 제도를 없애자고 말씀하셨어요. 예. 국민공천 배심원단 제도라는 것은 공관위에서 결정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없애고 나서 공천 관리를 하셨는데 그 공천 관리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견제 제도가 없는 공천 관리 하셔놓고 지금 사퇴하겠다. 그러면 당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사퇴 의사를 번복하시고 끝까지 공천 관리 업무를 하시는 것이 책임감 있는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근택 대변인. 네. 김종인 선대위원장 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지난번 총선하고 나서 바로 좀 있다가 바로 이제 나가셔서였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아마 지금 황교안 대표가 공천을 해산한다 그러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분이 아마 기본적으로 보니까 정치를 참 안 하신 경험은 난다. 이번에 종로에 처음 출마하셨잖아요. 지금 종로 가서 선거운동할 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왜냐하면 이 당 공천 과정이랑 굉장히 중요하고 공천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본인 선거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보시니까 이제 거의 종로에 묶여 계셔서 어쨌든 이 공천 과정에 당 대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마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태용호 공사 얘기가 되게 시끄러운데 저는 좀 예.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각급 24시간 경호를 받는 분이거든요. 네. 그전에도 보면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비례대표 나간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지금 막 군중을 모아놓고 그 선거하는 과정은 아닌데 아마 이게 뭐 여당이나 이쪽 정부에서 걱정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어쨌든 24시간 경호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경호가 계속 붙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옛날에 황장엽이 넘어왔을 때도 총리급 경호를 받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 났을 때 과연 책임 소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차라리 처음은 좀 비례대표로 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재원 교수, 예. 민주당 또 새누리당 예. 이번엔 또 미래통합당 예. 선거에 재앙반밖에 없나 이런 말이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뭐라고 썼냐면요. 아마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 이거지 않을까. 예. 나의 킹메이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2년도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예. 그때 선거 잘 치러서 누가 대통령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만들었죠? 2016년도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돼서 그 상당히 선거 잘 치러서 누가 대통령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그런가요? 한다면 이분 모셔오면 야, 내 킹메이커까지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건 뭐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예. 이분의 이력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될까요? 사실 근데 지금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치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독특한 위치에 계십니다. 예. 저분이 5선 의원입니다. 5선 의원인데 5선을 전부 다 단 한 번도 지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례만 비례와 했죠. 전국구를 했죠. 기록이죠. 완전 기록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자존심도 없나? 공당으로서. 자신들을 돕다가 4년 전에 가서 이 정권을 빼앗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을 이분이 뭐 그 부분에 자신의 전력이나 이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또 은근슬쩍 모셔온다? 이 부분은 사실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도저히 좀 납득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예.